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다 너무 맛있어 보여. 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 말 어떻게 될까요? 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Everything looks so good.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Everything looks so good. 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한 번만 따라할게요. Everything looks so good.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이렇게요. 이게 물론 때로는 어떤 음악 연주를 듣거나 누구의 노래를 듣고 되게 좋다. 듣기가 되게 좋다. 이렇게 물론 이런 식으로도 이런 의미로도 물론 쓰는 말이지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해왔을 때 우리가 그 제안에 대해서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해왔으면 우리가 일단 그거를 듣잖아요. 그렇죠? 제안을 이렇게 듣잖아요. 물론 모든 제안이 다 말로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자나 이메일로 어떤 제안을 누군가가 전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직역으로 그 의미를 보면은요. 그것은 좋게 들린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의역이 되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줄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예를 들어서요. Hey,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극장에 갈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Yeah, that sounds great. Sure, that sounds great.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 답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mell와 taste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른 감각동사에 비해서 비교적 1차원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냄새를 맡고 맛에 관한 거니까요.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약간 수거처럼 쓰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수상한데? 뭔가 좀 수상한데? 이런 의미로 Something smells a little fishy. Something smells a little fishy. 뭔가 약간 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뭔가가 정상이 아니다. 약간 이상하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뭔가가 수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고요. smell와 taste는 보통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맛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써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It smells really good. It smells really good 하면은 정말 냄새가 정말 좋다라는 의미고요. Wow, this tastes really good 라고 하면은 이거 맛이 정말 좋다. 정말 맛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It tastes really good. 자, 그리고 feel도 있었죠. This feels really sof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촉감이 정말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꼭 촉감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꼭 감각동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this is really soft 이렇게 해도 되지만 feel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촉감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It feels so good. It feels so good.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좋다.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feel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영상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감각동사들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이게요. 꼭 이런 식으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같은 동사로 쓰는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감각동사가 있고 또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동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쓰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He looked at me 라고 하면은 걔가 나를 쳐다봤어. 걔가 나를 바라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look를 지금까지 해왔던 감각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지각동사로 쓰는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하는 행동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감각동사가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운드만 예외예요. look, smell, 그러니까 smell을 이런 식으로 지각동사로 쓰면은 냄새를 맡는다, 냄새를 맡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taste, 맛을 보다, feel, 느끼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냥 이들을 사운드 포함해서 얘네들을 감각동사로 일단 쓰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정도 복습이 좀 됐으면요. 이 감각동사들을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패턴을 이번 강의에서는 추가적으로 볼게요. 지금까지는 it looks 어떻게, it sounds 어떻게, smells 어떻게 이 어떻게 자리에 형용사만 넣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됐냐면 이러이러해 보였다. 소리가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한 냄새가 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장들을 만들어 왔죠. 오늘은요. 이 감각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 그리고 완성된 문장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볼 건데요. 명사를 넣는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죠? 이거 진짜 가죽 같다 라는 의미죠. 이거를 조금 더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 진짜 가죽처럼 생겼다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거 진짜 가죽 같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 진짜 가죽 같다. 우리가 그거를 시각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럴 때 우리가 this looks like real leather라고 하는 거예요. real leather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like랑 연결시켜줘야 돼요. This looks real leather 하면 안 되고요.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이거 진짜 가죽 같다. 진짜 가죽처럼 생겼다.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두 번만 따라할게요.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자, 그러면은요, 이거 진짜 같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같다. 자, 여기서는요, 비록 우리말에서 뭐뭐 같다라고 했지만, 방금 전처럼 like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라는 말은 형용사죠.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this, 이거 진짜 같다. This looks real 라고 해야 이거 진짜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우리가 절대로 어떤 해석을 할 때나 어떤 단어나 표현의 그 의미나 해석을 볼 때 이거를 하나의 고정된 어떤 해석으로만 암기해둬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감각동사하고 바로 어떻게 어떤 형용사로서 묘사를 할 때는 바로 이어서요. Something looks dangerous, something looks real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뭐처럼 생겼다 어떤 명사로서 뭐뭇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럴 때는 like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This looks real. 이거 진짜 같다.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할게요. This looks real. 이거 진짜 가죽 같다. 이거 한 번만 더요.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이거 희한하게 생겼다. 약간 시가처럼 생겼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희한하게 생겼다. 자, 여기서는 희한하게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this looks 한 다음에 희한하게 라는 형용사로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weird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This looks weird. 이거 희한하게 생겼다. This looks weird. 약간 시가처럼 생겼는데 자,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거 시가처럼 생겼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시가처럼 생겼어. 시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This looks like 근데 앞에서 this라고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대체하는 대명사로 it라고 할게요. It looks like a cigar 라고 하면 되겠죠? It looks like a cigar.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It looks like a cigar.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약간이라는 말은 뭐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it look like 앞에 kind of 라는 말을 넣을 것 같아요.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이렇게 말고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t looks a little bit like a cigar 또는 bit라는 단어는 그냥 생략하고 it looks a little like a cigar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맥에서는 kind of를 쓰는 걸 더 선호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이것도 두 번만 따라할게요.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약간 시가 같은데? 약간 시가처럼 생겼는데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 희한하게 생겼다. 약간 시가처럼 생겼는데 This looks weird.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따라 해볼게요. This looks weird. It kind of looks like a cigar. No, it's a brush. See? It's a brush. 봐. See? 봐. It's a brush. 브러쉬야. It's a brush. 그거 되게 편리하겠다. 그거 되게 편리하겠다. 자, 이 얘기요. 그거 되게 편리하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펼치는 걸 보면서 그거 되게 편리하겠다라고 했죠. 눈으로 확인한 말을 토대로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Wow,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그거 되게 편해 보인다. 물론 최대한 그 말을 근접하게 해석을 하려고 굳이 노력하면은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그거 되게 편리해 보인다 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얘기를 할 때 와, 되게 편하겠다. 이럴 때도 이런 느낌으로도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한 번만 따라할게요.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되게 편해 보인다. 편리해 보인다. 한 번만요. That looks really convenient.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감각동사 뒤에 like를 붙임으로써 이어가는 걸 지금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 이번에는 완성된 문장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문장에는 거의 제약 없이 올 수가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문맥이 말이 돼야 되겠죠? 어떤 건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네, 그쵸? 지금 it sounded like 뒤에 완성된 문장이 나왔어요.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지금 전체적으로 시제가 과거형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표현이든 어떤 문장, 뭐 흐름, 문맥이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는 시제를 반드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연습이 돼요. 자, 지금처럼요. It sounded like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은 거를 토대로 하는 얘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It sounded like 뭐뭐처럼 들렸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냥 뭐뭐 같았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직역으로 볼게요. 어떻게 들렸어?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 그쵸? 이 뒷부분만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it was 뭐뭐였어 a really serious problem.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 심각한 문제였어. It sounded like 인 것 같았어가 얘가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 같더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어. 이에요. 물론 이거를 굳이 직역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처럼 들렸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실제 상황에서 이런 문맥을 잘 쓸 수 있으려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한 거를 우리가 얘랑 나란히 놓고 좀 봐야 돼요.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이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 같더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어.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꼭 들렸어 라는 말이 나와야 it sounded like를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좀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은 거를 토대로 해서 받은 인상,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 같더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어.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두 번 따라할게요.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It sounded like it was a really serious problem.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There was, 저희가 배웠죠? 뭐뭐가 있었다. There was a dead animal 하면 죽은 동물이 있었다. In the house, 집 안에.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집 안에 죽은 동물이 있었다. It smelled like. 그것과 같은 냄새가 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집안에 죽은 동물이라도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물론 이것도 좀 어색해요. 많이 딱딱하게 해석을 한 건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두 번만 따라할게요.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It smelled like there was a dead animal in the house. 다음 예문이요. Wow,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A professional, 전문가가 made it, 만들었어. It tastes like.
tastes가요. 이 두 번째 s 때문에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습을 물론 하면 좋지만 일단 지금은요. 그냥 약간 뭉개는 식으로 발음을 해도 돼요. It tastes like, it tastes like, it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It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쯤이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문장인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감이 오시죠?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It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한 번만 따라할게요. Wow,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This라고 할게요. 이거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 나. 이런 얘기라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Wow,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한번 따라할게요. Wow,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한 번만 더요. Wow, this tastes like a professional made it.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아. 이거는 이 감각동사 중에서 뭘 써야 될까요? feel를 써야 되겠죠. 그런 지금 기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단 하루 종일 걸었다. 이 말부터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앞에 어떤 말을 붙이면 돼요? It feels like를 붙이면 되겠죠. It feels like. 자, 하루 종일 걸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I walked all day. I walked all day. 하루 종일 걸었어. 하루 종일 all day. I walked all day.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하루 종일 걸은 기분이야.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두 번 따라할게요.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It feels like I've been walking all day.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라고 하면은 많이 걷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얘기할 때는 It feels like I walked all day 라고 하는 거지만 방금 그 많이 걷던 거를 방금 멈췄어요. 아니면은 지금도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걷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도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써서 It feels like I've been walking all da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두 번만 따라할게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써서요. It feels like I've been walking all day. Oh, it feels like I've been walking all day.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요. 감각동사 뒤에 like를 넣고 명사로 이제 문장을 끝내면은요. 뭐뭐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그 의미는 뭐뭐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This looks like real leather. This feels like real leather. 심지어 가죽은 냄새까지 요소이기도 하죠. It smells like real lea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ike 뒤에 명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완성된 문장으로서 이어감으로써 이렇고 저런 것 같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뭘 지금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흐린 하늘을 보고 하는 얘기죠. 비 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It looks like 비가 올 거다. It's going to rain. It looks like it's gonna r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굉장한 연음과 속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 올 것 같아. It looks like it's gonna rain. 실제로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It looks like 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다. 붙여서 비가 올 것 같다. 올 것처럼 생겼다. It looks like it's gonna rain.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할게요. It looks like it's gonna rain. 네, 이런 식으로 감각동사 like 뒤로 완성된 문장 형태가 거의 제약 없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